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케온 뉴스 조우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초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가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 중국 유입을 막겠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진 대표님? 예, 19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정책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에서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려가지고 한 관세를 때린 것이 본격화되면서 그해 뭐 미국 증시가 지수가 20%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을 찾아오면서 당연히 전임자 특히 당도 다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정책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제 철회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단 하나 중국에 대한 제재만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 바이든 2번, 그다음에 다음 트럼프 2기에 이르러서 12년 동안 계속 미국이 이제 자국을 이제 제재하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중국도 곤두박질 쳤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미국이 조야가 민주공화 말할 것 없이 중국 제재만큼은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강력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트럼프는 관세로 때렸는데 바이든은 반도체로 첨단 기술로 때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기세를 갖다가 꺾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앞두고 좀 전에 말씀 들으신 대로 사실 임기 퇴임을 앞두고 나서 이제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규제를 추가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상무부랑 USTR이 이제 중국 반도체가 원가보다 절반 가격으로 판매가를 시장에 내놓고 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용 반도체 시장 판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 제가 보기엔 마이크론도 사실 그 때문에 가이던스를 갖다 나쁘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더불어서 또 하나 상무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기업에서 미국 반도체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이제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반도체를 절반이나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범용 디램에 있어서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군데가 아닌 데서 반도체를 쓰겠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임기 종료가 임박을 했지만 미국의 상무부나 USTR은 아주 이제 임기가 아주 많이 남은 것처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부터 계속 일관된 정책을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제재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 고가 AI 칩을 갖다가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에서는 수출 제한을 갖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트럼프의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인 관세를 19일 날 당일날 이제 발표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데가 어디냐? 결국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고가 칩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주가랑 매출이 막 꼰두박질 쳤는데 거기에 범용 디램미로 이제 워낙 볼륨이 크니까 삼성전자 그걸로 이제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중국 반도체 이제 푸진 진화라든지 창신 반도체라는데 이곳이 24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이제 범용 디램의 시장 7% 아니 11% 올해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면 17% 시장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 약진이 꺾이고 오시고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뭔가 숨통에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렌드 포스가 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내놓는데 거기 1차 벤더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마이크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기술적으로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건 삼성전자는 자사도 사실 자기의 제품을 외면하는 현실이다. 이 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추가 규제가 우리 삼성전자에는 일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SK하이닉스에는? SK하이닉스는 워낙 좀 점점 범용 디램 비중을 줄이고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SK하이닉스도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유입되는 반도체를 좀 더 촘촘하게 걸러내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업데이트 되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시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줄줄이 급등했거든요. 자, 나만 못 샀나 약간 포모도 오고 뭐 그러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됩니까? 반종민 소장님. 일단 지금 이거래 연속 상승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국내도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의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소규모 비중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그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반등을 보인 거는 14일 현지 시간에 월가 애널리스트 등들이 양자 컴퓨터 잠재력에 대해서 낙관적인 좀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 기업인 그 비라일리 그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D-Wave 퀀텀에 대해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연출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게팅 컴퓨팅의 경우에도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상승을 좀 굉장히 좀 빨리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 거래에 우리나라의 그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 중에 한국첨단 소재, 아이인플러스, 코이버가 주가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D-Wave 퀀텀 그 CEO 그 앨런 바라츠 CEO가 있는데 양자 어닐링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부 지금 최초의 소비자를 통해서 이제 첫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좀 달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엔비디아 젠슨 황과 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반박을 좀 한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상용화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D-Wave 퀀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양자 어닐링 방식입니다. 근데 이 어닐링 방식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이지 실제 양자 신경망 방식도 좀 추가적으로 있고 범용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일부분의 그 양자 기술에 포함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어닐링 쪽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은 특정 문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원동력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전체적인 상용화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쟁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완전한 상용화로 보이기에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완전 상용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 계속 좀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기술에 대비해야 할 한 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3월에 엔비디아 GTC 그 컨퍼런스에서 퀀텀 컨텀 데이를 좀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좀 발생될 수 있고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을 과대 많이 보였고, 실제 지금은 그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가 반등을 보이는 시점을 봤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와 엑스게이트, 아톤의 경우에는 지금은 소규모 비중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손절가를 좀 어느 정도 잘 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큰 만큼 짚어주신 엑스게이트, 드림시큐리티, 아토는 소규모 비중의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다. 다만 손절 라인을 정하면서 똑똑한 투자 전략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장비주가 또 올랐습니다. LA 산불 피해로 인한 전력망 복구에 전기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거란 전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AI 센터
건설 행정명령 서명 보도도 상승세에 힘을 더해줬는데요. 가파르게 오른 전기 장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정태근 이사님? 일단은 단기, 장기 나눠서 일단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LA 산불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LA 산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 파괴 등 이제 피해가 한 73조 정도 예상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구 상당히 좀 절실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뭐 전력 인프라 재건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A 수도 전력국하고 그 남가주 에디슨사가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긴급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력망 구축이란지 그리고 인프라 재건이란지 이쪽을 보게 된다면은 대규모 케이블이란지 변압기, 전선 이쪽에 대한 자재가 필요한데 케이블이란지 변압기, 전선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전선이 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일단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전선업계 쪽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의 어떤 입지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선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전력 그 설비 관련 종목들보다는 가격 조정이 좀 극복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가격 메리트도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산불 관련된 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대응을 먼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부 주도였던 공공소비재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전력 설비가 다시 한번 좀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존의 노후 전력 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LA 전력망 재구축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AI발 전력 그 수급 문제 이런 것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미 그 공급할 물량이 상당합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AI 발전 전력망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얹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전선주를 봐야 되는데 LA 산불 관련돼 가지고는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대원전선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전력 관리 회사인 이튼의 핵심 부품 공급사고요. 그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LA 전력청 테스트 완료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LA 산불 테마는 단기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 산불 테마라는 말이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전선, 전력, 기기 관련 종목들 달리는 말입니다. 올라타도 괜찮다 이런 조언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황 악화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화솔루션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뭐 이제 태양광 패널도 팔고 이제 화학도 이제 크죠. 첨단 소재도 있고. 그런데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고순도 크레졸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도 불투명하고 자금 여력도 부족하다는데 4분기 영업이익마저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창호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레졸 사업을 신사업으로 했었고 이제 초반에는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한 8천억 정도 규모고 연평균 4% 이상 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석유화학 쪽이 안 좋아졌었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투자라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업황이 안 좋은데 캐펙스 투자하면은 그게 다 손실로 잡힐 거기 때문에 또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쪽을 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한화솔루션이 또 무너지게 됐었던 또 주요 요인은 태양광 부분입니다.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듈 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뭐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그래도 실적 외에 모멘텀으로 주가의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풍력 쪽은 뭐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터칭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쪽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이후에 사실상 중국이 거의 뭐 태양광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규제를 하는 것들을 보면 중국이 업계 1위 하는 것들은 다 건듭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벤트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트럼프가 SMR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가 더불어서 이제 그 두 부분을 전부 다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이벤트로도 뭐 충분히 기대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서 OCI 홀딩스의 텍사스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합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 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상향 보고서가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 주목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방산과 엔터, 조선과 전력산업까지 트럼프 2기 출범을 이제 나흘 정도 앞두고 그 수혜가 기대되는 혹은 관세 무풍지대로 관심받았던 섹터 내에서 리포트가 많이 발간됐습니다. 울산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SK가스, 차별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 ISC, 그리고 특수선종 수주가 기대되는 HD현대미포 등에 대한 리포트 발간이 됐는데요. 그럼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부터 만나보시죠. 조선과 방위산업, 항공우주까지 한화그룹의 도약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야구팀 이글스만 최강 한화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라운더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개의 증권사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특징적인 건 하나증권과 상상인증권 모두 보고서 제목에 대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호평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44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27% 가까이 올려잡았고요. 4분기 매출이 3조 5,529억 원, 영업이익은 4,97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성장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실적을 견인 중인 폴란드 물량 외에도 다수의 무기체계가 앞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게 만든다며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짚어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하이브도 살펴볼까요? 이 제목에서 기계가 느껴집니다. 왕외 기환. 메리츠증권은 오늘 하이브에 대해 올해 BTS 멤버의 솔로 활동과 BTS 완전체 전역 그리고 저연차 팬덤의 성장 지속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업종 내 토픽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올해 신인 현지화 그룹이 3개 팀이 데뷔할 예정이고 이들이 실적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2조 2천억 원에 가까웠던 매출액은 올해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2조 7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3,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고성장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예외로 작용할 거라는 업계 전망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긍정적이었고요. 또 개장 전에 상향 리포트도 여럿 발간된 만큼 오늘 우리 증시 모처럼 힘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대로 물들어온 조선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조선 왕조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쾌속 순항 중인 조선주, 당분간 상승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조선주가 워낙 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니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조호준 대표님?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뭐 당선되자마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자국의 이제 MRO 사업에 너네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다고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전을 해줬죠. 그러면 MRO라는 게 우리는 약간 낯설긴 한데 MRO가 미국 해군을 갖다가 수리하는 MRO 비용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인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당선자가 얘기하면서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뛰어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그래서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MRO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 단순하게 이제 용역으로 뭐 가서 함정도 고치고 뭐 물자도 보급해주고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왜냐면은 그 군수에 대한 중요한 어떤 전략 자원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국가에다가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설계 도면도 받아야 되고 속속들이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해군의 이제 MRO 사업을 갖다가 우방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그 누가 있느냐 독일과 일본이 주로 했어요. 근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참여해서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1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과 수주가 계속 전해질 걸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효하다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트럼프 당선자가 6일 날 라디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군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 도크가 없지 않느냐 건설할 수 있는 조선 도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방에다 이걸 맡겨야 된다 이게 했어요. 그러면 우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MRO 사업의 그런 맥락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또 하나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MRO 사업과 이런 미국 해군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물량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주가가 봐야 되느냐? 그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MRS 사업을 갖다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기에 반영된 주가가 이제 그 지난 한 달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난 1년간 주요 종목된 주가 차트고요. 지난 한 달간 하면 우리가 12상 계엄 사태를 말면서 한국 증시가 망가졌는데 한 달간 차트를 보면은 그 HD 현대중공업이 40%에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엄청난 패닉을 겪었는데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하나오션이 이제 그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MRO 사업에 있어서 HD 현대중공업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을 해놨고 그다음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은 처음 알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미국의 필리조 선수를 갖다 인수하면서 반대도 많이 심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채사성이 안 맞는 필리조 선수 우리가 인수해서 뭐 할 거냐 하는데 필리조 선수 인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있는 조 선수를 갖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 MRO 사업을 갖다가 수주하는데도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빅3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40% 한 달 수익률이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은 그보다 못합니다. 당연히 그 발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어떤 정책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면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이제 한 해 한 110조 정도 이제 배를 빌린 데 쓴다. 인도 아시죠? 그 큰 대륙이 뭐 반도라 볼 수 없어 너무 대륙이니까요. 이 그 큰 대륙이 그 무역에 대한 물량의 95% 이상을 갖다가 해운으로 하는데 그 선박을 다 빌려 쓰는데 110조를 지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그 인도의 고위 관계 차관보랑 관련된 기업의 수뇌부가 우리나라 빅3를 현장 다 방문을 했다. 방문했다는 것은 결국 자국의 이제 그 선박과 조선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조선 사업은 빅3가 이제 빅2가 이제 그 우리나라와 중국이죠. 그럼 일본은 너무 고부가치니까 인건비가 높으니까 일단 제외한다면 당연히 중국 말고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빅3의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걸 당장 수주의 물량이 늘어날지 아니면은 인도가 자국의 조선소를 짓고 싶으니까 너네가 와서 지어달라. 대신 라이센스 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큰 국가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에 이제 조선업이 필요하다 하니까 당분간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업종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빅3 외에도 현대 미표조선 그다음에 이제 하나엔진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그것도 엔진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오션 주가는 너무 많이 뛰었고 하나콕집자면요. HD 현대중공업이 주가 순위 제일 높거든요. 그게 대장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주가는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매일매일 신고가 찍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슈퍼사이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증의 2차 전지 배터리 업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K배터리 반격에 나섰죠.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데
업황 진단과 함께 투자 때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우리 반종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까지 좀 시점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업황이든 실제 그 미국 정책과 관련된 분위기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저가 매수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대표적으로 삼성 SDI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살펴본다 하면은 2027년 양산을 좀 목표로 두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30년 상용화를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굉장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본의 그 도요타의 경우에는 한 27년 시점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CATL의 경우에는 연구 인력 1,000명을 좀 투입을 했고 실제 이제 정부 지원까지 이제 받으면서 2027년에 소량 생산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CATL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에 지금은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형태인 반고체 배터리를 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가기 전에 반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시장 선정을 한 이후로부터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도 지금 각각 그 국가들마다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고도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생산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게 좀 문제점이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적용이 된다 한다 하면은 그만큼 좀 상용화가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좀 리스크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내용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있다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관점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좀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전 분기 대비 그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기점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에 대한 반등이 보이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 전까지 또 미국에 대해서 IRA 보조금이든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기와 맞물리는 시점을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시되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든 뭐든 계약을 좀 많이 이뤄냈다 보니까 그 기업이 그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주가가 반등을 한다 한다면 그때부터 좀 2차 전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지금은 투자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주 아직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함께 주셨고요. 실적 반등과 미국의 정책적인 요소들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 엔터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올해 K-팝 업계가 좀 기대가 됩니다.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요. 또 K-팝 업계 뉴페이스 신인들이 등장을 하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엔터는 결국 앨범 판매량 이거를 봐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흐름이 이제 다시 돌아서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들인데 기술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결국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 재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SM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에스파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제 하츠 투 하츠라는 걸그룹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북미 법인에서 디어 앨리스라는 그룹도 정식 데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뭐 킥플립이라는 보이 그룹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형 아티스트 이제 BTS 완전체도 6월달에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였던 활동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유의미한 활동 가능 아티스트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 10팀 정도 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SM은 8팀, JYP도 8팀,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4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앨범 판매량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 밀리언셀러 100만 장 이상의 밀리언셀러 같은 경우 20장으로 2023년 34장에 대비해서 10장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이 2023년 대비해서 좀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이런 활동 재개로 인해서 앨범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컨텐츠 개방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쪽 앨범 판매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또 앨범 판매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매출 실적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1억 장 정도 앨범 판매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 재개라든지 중국 쪽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2023년 1억 1,600만 장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장주로는 탑픽으로는 실적 얘기가 가장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먼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K-팝 스타들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기업 이미지까지도 국가 이미지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우리 꼼꼼한 하청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야간 선물이 플러스 1.36%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뭐 1%대 정도의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가 상승한 거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조금 플러스 알파로는 뭐 액침냉각까지도 좀 움직이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I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만약이라도 순환매 관점으로 바이오가 미국 증시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턴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결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벤트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TSMC 실적 발표 이후부터 지금 하단에 나오는 뭐 양자라든지 또 휴전 협정 그리고 장중에 WTI가 80불 돌파했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특정 한두 개의 산업 빼고는 나머지들은 좀 상승 이유가 지지부진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의 쏠림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